이게 점자 블록 위에 이 전동 킥보드가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 바람에 몸이 넘어지는 바람에 이가 치아가 다 깨졌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크게 넘어지는 거지 한 번 하면. 이렇게 자세히 썼냐. 그러니까 이게 녹취가 여러 개 있을 텐데 보통 이렇게 수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녹취는 안 쓰잖아요. 잘. 그렇죠. 선정적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선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는 내용도 있고. 근데 이제 명확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만약에 당신이 접대를 받는다거나 할 경우에는 거절 못할 상황이 발생할 때 꼭 콘돔을 쓰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뭔? 가자! 듣다 보면 빠개치고 보다 보면 먹나 사이다 본격 고구마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저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겹다 이거.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4차업 언론혁명 관 사이언스.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준 제 진행하는 김기아입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다가 보시다가 재밌다 괜찮다 들을만하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지난 화에는 이 분노 질책 댓글 응원은 없고 응원보다는 응원도 있어요. 응원도 있고 응원도 있지만 분노 질책 뭐 딱히 뭐 저희가 뭘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가 이제 시즌 2를 종료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랄까 가장 뭐랄까 안 좋은 좀 방향으로 정리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 대들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내에서 이제 종료시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적어도 그분들에게 이제 빌미를 드리지 않고 다시 말하셨어요? 네, 다시 말아주고 있어. 그래가지고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빌미도 드리지 않고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묘수 해안을 가지고 묘수를 잘 찾아서 앞으로 방송을 잘 저희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뭐 우리 막 카톡방에 뭐 할 얘기 있어요. 뭐 이 얘기 들었어 그러면은 가슴부터 철렁하면서 맨날 안 좋은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맞아. 선배 할 얘기 있어요. 이러면 안 좋은 얘기야. 너도 나오지 말래.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확인하고 빨리 그거부터 얘기해.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잘 대읽기는 제가 지난 거기 써놨듯이 잘 쭉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노력을 잘 해보겠습니다. 제이는 우리 기자들 책임이에요 사실. 그렇게 된 게 너도 나도 그걸 안 갈라 그러는데 그걸 무슨 수로 지켜요. 그러니까 그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분노를 할 자격은 적어도 KBS 기자들은 없죠.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마음껏 KBS와 KBS 기자들과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또 저희에게 분노 질책 많이 해주셔도 좋은데 적어도 저희 KBS 기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 강병수 기자 아프다면서 왜 몸이 안 좋습니까? 이번 주에 과로 바로 라고 말하면은 안 믿을 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약간 지금 그 일하고 하는 패턴이 불규칙해져가지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었으면 제가 자가격리를 했을 텐데 다행히 그건 없고 다행히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강병수 기자 얼굴 표정이 어둡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아파서 그럼 나 아파서 아픈데도 나온 거니까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유럽 기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우키행이 소중한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우키 정현욱입니다. 우키엠이 갔으니까 우키엠 우리 M이 갔으니까 치매와 클래식 음악 왜 봤어? 봤는데 음악과 기억력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정현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이 할머니.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를 들려주자 갑자기 우아한 손동작을 선보입니다. 발레리나로 활약한 젊은 시절이 음악을 통해 되살아난 감동적인 순간을 담은 영상.
조회수 212만 회를 넘기며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치매 초기 환자들의 경우 음악을 통해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니 클래식만 그렇게 따지면 뭐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뭐 생각을 이렇게 하나 그럼 제가 헤비메탈 기사를 잘 음악도 안 보셨네. 됩니다. 또 네. 기사에 썼잖아요. 마지막 한 줄에 걸쳐. 아니 마지막 한 줄이 아니고 중간에 나와. 중간 한 줄. 그거는 클래식만 특별하게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클래식이 워낙 여러 장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탈리카 음악을 찾아서 들어야 되지만 모차르트 음악은 그냥 길 걷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뭐 차 후진할 때도 들리고 벨소리도 들리고 띠리리리리리. 전철에서 들리고 포터. 그렇다는 얘기를 썼는데 왜 못 본 거지? 그렇구나. 기사를 비판하는 기사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길거리에서 메탈리카 나오는 세상에 어디서 그게 나와요? 그런 세상이 옳게 된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왜 꺼내? 자, 정 작가님 짧게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일신 우일신 정혜주 작가입니다. 저는 그냥 처음 들었어요. 그 말. 그래서 이제 차용 처음 듣고. 그렇습니다. 일신 의신 처음 들었다고요? 잘 안 쓰는 말 아니에요? 이 정혜주 작가가 영문학과라서 그렇군요. 영어를 잘 몰라요. 한국말 잘 못해. 아니, 영어 잘해 영어.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그러면 영어로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속담이 있어? 그건 그지. Just do it. 롤링 스톤스 게더스 노 모스지. 맞네. 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나 거야? 지금 롤링스톤즈 밴드 얘기하는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넌 아예 못 들어먹었지. 완전. 근데 영어 롤링스톤즈 잘해요. 롤링스톤 아니야? 롤링스톤? 게더스 롤링스톤 노모스? 스톤스라 했잖아. 스톤이라고 했어요. 롤링 스톤스 게더스 노 모스. 롤링 스톤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로고 듣고 묻힌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도 열심히 할 테니 들숨의 좋아요를, 날숨의 구독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타이나믹 코리아 오늘만 해도 뉴스가 여러분 오늘이 그 화요일입니다. 오늘 뉴스가 윤추 대격돌 폭발하죠. 폭발 지금 막고라를 신청했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이제 막고라를 신청했고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리고 또 이제 슬픈 사고 광양에서 불나서 지금 노동자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맞아요. 새마을금고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칼부림 두 분 돌아가셨어요. 두 분 돌아가셨다고? 네. 그래서 정말 뭐 오늘 그래서 원래 오구정 기자 리포트가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못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맨 끝에 국권역이 살아 있어요. 백탑으로 살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묻힌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묻힌 뉴스 브리핑 빠밤.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은 우리 강병수 기자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 저는 전동 킥보드 시각장애인에겐 지뢰입니다라는 이유민 기자의 아이템 준비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아이템. 이거 너무 저는 좋은 사실 아이템. 보고 제목만 보고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길 위에 점자 역할을 하는 유도블록에 놓인 전동 킥보드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겁니다. 유도블록에 그게 있다는 자체가 이제 상상을 못하니까. 허리 높이까지 오는 자전거와 달리 전동 킥보드는 딱 성인 발목만큼의 높이라 걸리면 부딪히는 데 끝나지 않고 대부분 넘어집니다. 이렇게 가다가 네. 걸리면 여기 몸이 쏠려 버리니까 무심코 놓고 가는 게 저희한테는 그게 지뢰밭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 기자들은 아이템 기근에 시달려요. 늘. 그럼 매일매일이. 아이템 내라 뭐. 나 얘기하는데 살을 흘리지 말라고 내가. 미안합니다. 이건 찐 사례다. 왜 나 얘기하는데 살이 흘리고. 죄송합니다. 근데 기자들이 이제 보통 이런 아이템은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날에 계기성이 있어야죠. 네, 보통 계기성을 가지고 시각장애인 분들 단체가 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 단체에 전화를 해.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혹시 뭐 없냐, 뉴스로 불편한 거 없냐. 불편한 게 없으시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하던 거 제가 그런 거 한번 취재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KBS 앞에 있어요. 이름센터 있잖아. 맞아요. 가지고 이름센터 여기 건물에 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 그래서 제가 했던 건 아이템은 뭐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보이는 분들은 쇼핑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모르시는 분만 계실 텐데 아이콘마다 그 우리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글로 돼 있거나 텍스트로 돼 있거나 그림으로 돼 있잖아요. 그 위에 올려놓고 누르면은 읽어줘요 컴퓨터가 거기 있는 정보를 읽어줘요. 그래서 뭐 맥주가 있으면 그 뭐 맥주 이렇게 읽어주는데 음성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핑몰 대부분은 자세한 음성 설명을 넣지 않고 사진만 올리다 보니 충분한 정보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상품 설명을 선택했는데도 97,748 JPG 그래픽 링크 엉뚱한 소리가 나옵니다. 용량이나 가격이나 아니면 옷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색상, 뭐 길이 그런 게 그냥 이미지로만 되어 있어. 뭐 브랜드도 안 나오고 무슨 맛인지도 안 나오고 아니면 누구는 그냥 뭐 최종 진짜 최종 JPG 뭐 이런 식으로 그 올려가지고 이제 뭔지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 온라인 쇼핑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나가서 하기가 더 힘드니까 그쵸. 더 많이 필요한데 제대로 안 돼 있다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생각도 못했던 건데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진짜 위험하겠구나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보면서 요즘에 특히 전동 킥보드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아니 전동 킥보드 타고 타이타닉 찍으시는 분들 많아. 이렇게 남자분이 뒤에 딱 가지고 여자분 앞에 둘 다 무뚝으로 뚝배기 안 쓰고 샥 로맨틱하게 전동 킥보드 타본 적 있어요? 전 아직 한 번도 타봤어요? 저 많이 타봤어요. 그래요? 되게... 타이타닉 찍으셨어요? 아니 그게 되게 신나요. 아 빨라요? 시속 한 30km까지 나와. 그게 배터리에 따라서 조금 뭐 그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게 보기보다 엄청 빨라.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아무데나 그냥 따릉이만 해도 거치대를 찾아다녀야 되잖아. 근데 그거는 그냥 어디 놓고 또 찾으러 다닐 때도 이 지도 보고서 위치를 찾거든요. 그 되게 재밌어요. 또 찾는 것도 내 주위에 있는 그 전동 킥보드가 지도에 뜨면은 못 찾겠으면 그 벨을 누르면 어디서 울려요. 약간 포켓몬 같은 느낌. 그러네. 어디 있지 하고 그 찾아다니는 것도 재밌고 그게 이제 막 이렇게 가볍게 타기 좋거든요. 근데 이제 다 타고 놓을 때 맞아요. 이제 잘 놔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근데 인도에도 놓을 수 있고 차도에도 놓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그 동안에는 이제 아무데나 거의 그냥 아무데나 놔도 되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이제 여기 덕후의 그 익명분이 근데 인도로 다니면 안 되는데 이게 인도로 다니면 안 되게 돼 있는 건가 봐요? 인도로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원동기 면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건가? 아니 근데 원동기 면허 필요해? 네, 원동기 면허. 처음에 그 앱을 깔아서 수령 가입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을 찍어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거예요? 네, 운전면허증이 필요해요. 저는 아예 몰라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구나. 이게 저도 이거 잘 모르는데 이 인도로 가기도 그렇고 또 차도로 가기도 그래요. 맞아요. 그건 그러네. 그러니까 차도도 위험하고 인도는 위험한데. 차도도 차에 방해가 되고 그쵸. 인도는 좀 위험하고. 그렇죠. 덕후 익명님이 아니 인도로 다니면 안 되는데 맨날 인도로 2명이 타고 지나는데 그때마다 피해줘야 하는 건 보행자인 짜증나. 2명이란 말 없는데 왜 아까부터 2명 타는 거 되게 싫은가 봐. 네, 2명. 여기 2명. 아 밑에 거 봤네. 미안합니다. 진짜. 익명으로 속도도 빠른데 당연히 전동 킥보드가 사람 피해 다니니 왜 사람이 피해 다니게 하냐라고 해서 이거에 되게 좀 짜증을 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작가님도 이런 거에 좀 위협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제 길 가다가 친구들이랑 인도에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전동 킥보드가 막 오면 소리 없이 오잖아요. 그럼 본 친구들이 그냥 막 땡겨주고 일로 오라고 하고 약간 차 피하듯이 좀 그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소리가 안 나는. 엄청 되게 위험해요. 진짜 작가님 이제 물어봐야 말하지 않고 치고 들어오란 말이야. 네. 틈을 보고 팍 들어오라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이게 왜 위험한 겁니까? 이게 시각장애인 분들은 보통 걸을 때 이제 지팡이 같은 걸로 앞에 있는 물체를 조금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게 특히나 그리고 뭐 아까처럼 점자 블록에 놓여진 경우에는 더 위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게 꽤나 위험할 수 있는 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이가 예를 들면은 자전거가 정도만 되더라도 허리춤까지 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앞에 확인을 할 때 확인을 하기가 쉽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부딪혀도 이게 조금 이 허리춤까지 오는 높이기 때문에 크게 다치진 않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몸이 부딪히는 경우니까 괜찮은데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상상해 보시면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있는 니은자형 모양이잖아요. 이게 딱 발목에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지팡이에는 안 걸리고 그렇죠. 지팡이에는 쉽게 안 걸리고 그런데 만약에 발에 이게 혹시나 해가지고 탁 걸리게 되면은 앞으로 크게 고꾸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현 기자님 여기 KBS 유튜브랑 다음 댓글 좀 읽으십시오. KBS 유튜브에 초월채님이 인도에다가 세워놓은 거 보면 오한마 가져와서 산산조각 내고 싶더라. 다음에 윤지혜님이 저도 얼마 전 횡단보도 앞에 아무렇게나 놓인 킥보드를 보고 이건 누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게 이상하지 생각하고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따릉이처럼 정확한 주차 위치라도 있어야지 왜 이렇게 관리하는 건가요? 이제 전동 킥보드 이거는 근데 아무데나 놔도 되는 게 매력인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 지금 빨리 성장을 해왔던 거죠. 이게 싱싱이라는 것도 있고 네. 또 라임도 있고 라임이 제일 많고 킥콩인가? 킥고잉 아니에요? 킥고잉. 킥고잉. 세 개 있어요. 세 개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이렇게 뭐가 처음 생기면 확실히 좀 문제가 조금 부작용이 이제 그 동안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왜냐면 이 업계 자체가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되게 편리하다라고 느끼는 그 이면에 부작용들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똑같이. 맞습니다. 여기 다음 여기 네이버 네이버랑 여기 댓글을 작가님이 읽으십시오. 네, 네이버의 NCPD 땡땡땡땡님이 안녕하십니까. 용인 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는 경사 땡땡땡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의 취지는 상현동 1134 부근의 전동 킥보드 인도내 주정차 단속으로 이해됩니다. 전동 킥보드 인도내 주차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는 이륜차에 준하여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 전동 킥보드만 있는 경우에는 단속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고하면 이런 개같은 답변만은 이게 다 라고 합니다. 이분이 올린 줄 알았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경찰분들은 이제 넓어져 있으면 누가 이제 그 주인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판이 있으면 주인을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번호판이 있으면 조회를 해가지고 전화해서 여기 지금 경찰서인데요. 당신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는데 누가 타는 건지 근데 알려면 알 수 있지 않나? 직전까지 누가 탔는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업체에 물어보면 알지. 마지막까지 누가 이거 찍고 탔는지. 근데 어차피 그 킥보드에 다 GPS가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달려있어요. 그러면 추적 가능하지 그쵸. 않나?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업체한테 제출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누가 이게 되는지. 그러니까 단속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단속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못하는 건 아닌 거죠. 어려운데 이거를 단속할 만큼 그렇게 의지가 있는 건 아닌. 강병수 씨요.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실제 다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제로는 몸이 넘어지면 아까 크게 넘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그래서 여기 저희 기자가 만난 이차용 씨라고 시각장애인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게 점자 블록 위에 이 전동 킥보드가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원래 점자 블록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가시는데 못 보고 그 바람에 몸이 넘어지는 바람에 이가 치아가 다 깨졌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넘어지는 거죠. 한번 하면. 그러니까 다리에 그냥 걸려서 몸이 이렇게 사람이 가는 속도가 있는데 이게 탁 걸리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빨 그렇게 다치면 정말 고통스럽고 돈도 엄청 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부터 규제가 완화되죠. 네. 그래서 더 위험한 거 아닐까요? 이제? 맞습니다. 이 연말부터는 일단은 기존에는 면허가 있어야지 운전기 면허 같은 게 있어야지 이거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면허가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사용 연령도 13세 이상만 되면은 이제 중학생들도 막 타고 다닐 수 있게 그런 상황인 건데 대리기를 보고 계신 중딩 고딩 분들께는 좀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도로에도 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제 생각에는 운전면허에 좀 준해서 이 도로 상황 같은 거를 좀 한 번에 파악하는 좀 습관이 연습이 좀 되고 이런 상태에서 좀 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뭐 중고딩 분들께서는 또 이거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속도도 빠르고 이른바 뚝배기라고 하잖아요. 이 헬멧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사고 같은 것도 통계가 좀 나와 있는데 네. 보면은 손보사가 2017년부터 집계한 이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모두 2,227건인데 올해 상반기에만 466건이에요. 이제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 뭐 수도 급격하게 오르고 그만큼 이제 사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는 사실 약간 규제 같은 게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차 제한 구역도 없었고 뭐 그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제도는 좀 변해가고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차 제한 구역 이게 계속 이렇게 뭐 언론을 비롯해가지고 장애인 단체에서도 뭐 문제가 있다 계속 제기를 하니까 주차 제한 구역을 세워서 점자 블록 위, 뭐 건널목, 지하철역 인근 이 지하철역 인근 같은 경우도 이게 사람들 막 지하철에서 급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서 있으면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그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다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런 데서는 이제 못 세우게 이런 법도 만들고 했는데 이 여전히 처벌이 사실상 없어요. 그냥 견인해가면 그쪽 그 업체에서 다시 견인 업체에서 그냥 수거해가는 뭐 이런 형태밖에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좀 제도적으로는 확실히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스스로 사용하는 분들의 인식 개선이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규제를 좀 뭐 풀어주니까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실 이런 게 더 문제가 많아져야 또 제도를 좀 정비를 하려나.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킥보드 어떤 분 킥보드래 이게 뭐냐 전동 킥보드 막 올림픽대로에서 달리는 그 영상들 아 진짜? 네,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대로에서 이제 그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맞아. 그게 어떻게 잘못 들어? 길을 잘못 들은 거 그러니까 잘 모르 밤에 길을 잘못 들으면 정신 차려보면 옆에 한강 나가야지 그럼. 나가 어떻게 나가나 쭉 가시는 들어온 대로 나가야지. 그러면 이제 역주행이죠. 그래서 이게 돌리려면 또 공간이 필요한데 아무튼 되게 위험한 일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아이템으로 정유열 기자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 네 제목이 샤넬 코리아 샤넬 다 알잖아요. 샤넬 코리아 간부 상습 성추행 의혹 회사는 외부에 알리지 말라. 지난 일요일에 박민경 기자가 한 리포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샤넬 코리아 하면 사실 샤넬은 대부분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많이 쓰죠. 샤넬. 샤넬 남자 게 나온 게 있나요? 근데 샤넬 남자 게 있나? 향수 이런 거 남자 거 아 아니에요? 향수. 라인이 있긴 있을걸요. 향수 남자 게 있구나. 아무튼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에서 샤넬 코리아의 간부가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죠. 자, 요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말씀대로 제목 그대로 샤넬 코리아의 간부가 10년 넘게 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그러니까 10년 넘으면 상습적인 거잖아요. 10년 넘게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내가 지금 입사한 지가 10년인데 그러면 피해자가 10명이 넘. 와 대단해 진짜. 이거 어떻게 지금 나왔죠? 사실 10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뭐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네네네. 이거를 샤넬 코리아 내 노조가 있는데 네. 이제 거기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들을 이제 면담을 해서 피해 사실을 수집해서 이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 더 문제인데 샤넬 코리아가 그 피해자들한테 일단 비밀 서약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 피해자분들한테. 네. 그러면 외부에 알리지 뭐 여러 가지 브랜드의 품위 때문이겠죠. 그 사인한 순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체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야. 징계에 관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니네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으니까 조사를 해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함구하고 있대요. 그리고 뭐 당사자 이제 그 성추행을 했던 이 성추행했던 분이 전국의 백화점 매장을 관리하는 영업부 간부래요. 백화점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고 그러니까 샤넬 코리아 지사에서는 그 사람이 인사권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직원들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영향력이 무서워서 그동안 이제 10년 동안
말을 못했던 거죠. 네. KBS 유튜브에 오유호님이 덜덜덜 여자 돈 버는 브랜드가 여자 성추행 덜덜덜이라고 하셨고요. 덕후의 익명님이 코코 샤넬이 관짝 열고 오열하겠다. 진짜 여성 고객이 대부분인 브랜드의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 보게. 익명님이 왜 여자한테 돈 받는 기업이 여자한테 범죄를 저지르냐. 사실 나는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이것저것 다 사는데 내가 멍청한 건가 싶기도 하고 제발 나 화장품 좀 편하게 사고 싶어. 범죄 지긋지긋하다. 진짜 가해자들 유병 장수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샤넬이 그 댓글 보면은 이 백인 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백 말고 화장품 그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0년 동안 했다면 이게 우리가 늘 쓰는 표현 있잖아요. 드러난 피해자만 해도 몇 명. 아마 지금도 그렇죠. 뭐 피해를 받고도 그냥 약간 넘어가자 이런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피해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10명 이상으로 10명 이상. 네, 하기로 했고요. 저 접수된 건수는 정확하게 13건이었대요. 근데 이제 뭐 10명 이상으로.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나면은 꼭 이제 이게 10년 동안 이어져 오는 거라고 하는데 강경수 기자가 요 KBS 유튜브 댓글 읽으세요. 이런 댓글이 꼭 달려요. KBS 유튜브에 해리 스타일스님께서 아니 근데 처음부터 가슴 만져도 아무 말 없이 합의를 한 게 아님? 왜 참고 입사를 하지? 갑자기 피해자 이해 안 되네. 이거 좀 댓글이 이해 안 되는데. 정진아님께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측과 합의를 하려니까 오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왜 그거 신고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뭐 이런 약간 피해자분들을 약간 공격하는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게 일단 이제 나온 거죠? 네, 그 성추행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추행인가? 성추행도 성폭력의 일부니까요. 기사에 이제 그 피해 직원 녹취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이런 류의 고발 기사 치고는 그 상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피해 직원 녹취가 어디까지 내 몸을 주무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겨드랑이 이런 부분까지 다 라는 말 녹취도 있었고 잠깐 포옹하고 마는 게 아니라 가슴을 완전히 밀착시킨다든가 꽉 껴안고 하세요. 싫다고 뿌리칠 수 없죠. 그럼 찍혀요. 그리고 항상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한다.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이제 박민경 기자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자세히 썼냐. 그러니까 이게 녹취가 여러 개 있을 텐데 보통 이렇게 수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녹취는 안 쓰잖아요. 잘. 그렇죠. 선정적이라고 또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선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는 내용도 있고. 근데 이제 명확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당사자들이 이거를 내가 문제 삼아도 되나? 이게 막 이상하다고 신고하면 내가 이상한 건가? 이 사람은 그냥 친근감의 표시일 수 있는데 내가 과민한 건가? 이런 약간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왜 지금 아까 10년이나 지나서 드러났냐면 이게 이제 백화점 매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성추행이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우리 백화점 가면 1층에 이제 화장품 매장들이 있는데 그중에 샤넬도 있잖아요.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막 되게 은밀하고 막다른 공간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완전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이 성추행뿐 아니고 평소에도 이 사람은 되게 막 고성도 자주 지르고 유명한 분이었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그런 이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이게 수면에 잘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샤넬이 이제 뭐 좀 어려워졌다네 매출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면세점에 계신 분들이 면세점이 문을 닫으면서 최근에 이제 공항 문 닫고 하니까 면세점 문 닫고 그래서 이제 백화점으로 많이 갔대 인사 이동이 돼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늘어난 거지 뭐야 이 씨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수면 위에 드러나고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노조에도 얘기하고 이렇게 된 거래요. 그렇게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 그동안은 이제 약간 경계가 모호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셔갖고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들으시기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녹취가 나올 정도면은 어떻게 액션을 했는지 대충 상상이 되는데 이거 성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람이 공개된 공간에서 이런 걸 당하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까지 당당한데 내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 이거는 성희롱이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요, 사실. 그러고서 이제 곱씹어 보면은 아, 성희롱이었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를 왜 이제 와서 늦게 와서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너무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 자기 검열도 있었고 그 이제 이 사람한테 찍히면 일단 백화점 매장 직원한테는 직격탄이래요. 직접적인 인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신분의 어떤 불안정한 이런 거 보면 또 그런 분들 있어요. 야, 그러면 그 회사 때려치고 나오지 그랬냐 이런 댓글도 있어요. 굉장히 남의 인생을 대해서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이라는 게 그냥 뭐 그만두고 한 놈 미친놈 있는데 걔 때문에 내가 내 직장을 때려치고 나온다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건 강요합니다. 그 미친놈이 나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작가님이 여기 네이버 댓글 읽으십시오. 네, 네이버에 YJ78땡땡땡땡님이 직장 잃을까봐 피해자들이 참으니 10년여 가까이 오랫도록 계속 성폭력을 해왔네. 괴물을 키운 거임. 직장 성폭력이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외부 알려지지 않은 건 샤넬 코리아가 쓰레기 회사라서 그렇다. 다음 댓글요? 네, KBS 유튜브에 하스돌크리트님이 역시 마법의 단어 코리아. 하스돌크리트님이죠. 네. 그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 샤넬 코리아만 붙으면 한국에 오면 이제 해적화가 된다는 이런 자조적인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워낙 이제 사건 사고 많이 나니까. 수법 얘기를 조금 네네. 더 네. 아까 걸로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취재 후에는 좀 더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제 성추행과 별개로 이렇게 폭언, 고성, 막 그 책상을 쾅쾅 치고. 정영 기자 같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람한테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래요. 그런 걸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되게 그 이 사람이 오면 일단 막 무섭고 내가 뭔가 좀 망신을 당할 것 같고 이런 공포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아까 얘기한 그런 스킨십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자기 근육을 자랑하는 걸 좋아해서 나 이거 만져봐 자신의 어깨 가슴을 만져보라고 하는 거는 뭐 자주 그랬고 또 팔에 이렇게 매달려 봐라. 그리고 이거 입사 초반에 선배들한테도 좀 많이 그러니까 선배들 중에 악수 해갖고 이렇게 해서 손가락 이렇게 하는 너도 당해봤어? 뭔데? 이렇게 악수하면은 악수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씨. 느낌이 되게. 나 그런 거 많이. 이게 손가락 이렇게 긁는 거, 손바닥 긁는 거.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40, 50대 관리자분들 특히 많이 그런 거 많이 하시죠. 이거 성추행 여자분들한테 특히. 아니, 남자도 불쾌해. 되게 기분 이상하잖아. 방금 지금 했잖아. 지지. 그것도 지금 이 사례로 나와요. 직원들이 호소한 피해 사례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문경 기자가 이거를 취재 후에 이거 누가 이상하냐 한번 판단해 보라고 쭉 쓴 거예요. 본인이 이제 취재한 내용들을. 그런 분 꼭 있어요. 매달려 봐라. 나 만져봐라. 뭐 이런. 그걸 왜 하지? 움직이고 막. 그거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 중에 분명히 이거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부하 직원이나 선배한테는 안 해. 그렇지. 선배. 병수는 만지면 내가 맞을 것 같아서. 근데 아무튼 그거 분명히 해본 사람이 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하는 선배를 봤어요. 근데 내가 막 드웨인 존슨 정도 돼가지고 마동석. 진짜 섹시스트 맨이라 야 그래 멋있다 하면 말을 안 해. 그래도 이상한데. 그치. 그런 분들 꼭 계신데 여러분 그거 그냥 헬스장에서 그냥 트레이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 오늘 펌핑이 잘 됐나요? 오늘 펌핑이 잘 됐나요? 뭐 이렇게 하시고 회사에서는 진짜 하지 마세요. 그거 사실은 다 욕해요 속으로. 겉으로 그리고 대박이요 이러지만은 속으로 다 욕해. 이거를 상습적으로 지금 불쾌감을 줄 정도로 했다는 거는 병이죠. 병이지. 네. 진짜 방금 이거 너무 불쾌하잖아요. 범죄야 범죄. 작가님은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누가 여자 근육 한번 만져봐 이런 거? 좀 없진 않죠. 사실 뭐 당연히 근육 막 자랑하고 막 아니 사회생활도 아직 안 했는데 그런 경우 학교도 여대 나왔는데 그런 일이 있어? 그냥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데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무슨 생각 들어요? 그 동료나 친구면 진짜 얘 왜 이래 안 해 막 이러면서 이제 직업이라도 하겠는데 좀 윗사람들이 하라고 하면은 이걸 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쵸. 이게 너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솔직히 불쾌하죠. 안 궁금해요. 그분들의 근육이 뭐 어땠는지. 자, 안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결론을 내주셨네. 안 궁금하다. 아무도 여러분의 근육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거가 이제 친근함의 표시라고 또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신데 이분은 근데 좀 상습적이고 악랄하게 실제로 끌어안고 가슴이 밀착되게 이거는 명백히 성추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럼요, 이건 진짜 뭐 내 가슴 만져볼래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당연히 이것도 성희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이 이것도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맞나라는 게 한번 잘 확신이 안 서서 이렇게 썼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뭐랄까 슬프달까? 그동안 그분들은 이거를 그냥 감내를 해오셨다는 건데. 그리고 지금 아까 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랬잖아요. 그럼 신고를 만약에 이제 했다 쳐. 그럼 내가 이제 피해자 진술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다는 증거라고는 내 진술밖에 없어요. 이거 뭐 이거를 뭐 녹음을 할 거야. 아니면 뭐 나 뒤에서 끌어안은 걸 누구 보고 몰래 찍으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박민경 기자도 녹취를 그대로 썼다고 하는데 이게 말을 하는 건 쉬운데 내가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그럼요. 지인이 당했다고 한번 내가 그 지인을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진술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진술로 악용되는 경우가 뭐 한 100에 1 정도 있다고 해도 이걸 이런 식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정말 그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에 대한 구조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 이걸 우리가 감사를 하고 뭐 조사를 할 테니까 비밀 서약서를 써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KBS 유튜브에 용희님이 야 피해자들한테 비밀 서약서 받는 게 일반적인 거냐? 이게 무슨 뭐 방탈출 가시면 원래 비밀 서약서 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원래 못 나옵니다. 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밖에 나가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 구조를 구조를 얘기하면. 그래서 아무리 비밀 서약서가 일반적인 문서라지만 이걸 피해자한테 쓰라고 하는 게 이게 절차냐? 이주환님이 이걸 덮는 것도 모자라서 상습범을 감싸주고 앉았네. 샤넬 코리아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비밀 서약서 이건 얘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처벌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 회사가 가해자는 좀 처벌 안 하고 피해자한테는 조용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만한. 그 가해자인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게 이제 샤넬 코리아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리포트 보면 이제 막 열받으면서 이제 저 가해자 새끼 언제 나오나 보자 이러잖아. 이 리포트에는 그 아쉽게도 이제 뒤에 맨 끝에 이제 취재진하고 통화해서 취재진과의 통화해서 뭐 다 진술을 했고 뭐 절차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도. 그래서 이제 취재한 박민경 기자한테 그 가해자랑 통화했을 때 뭐 다른 특이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뭐 크게 당황하지도 않고 뭐 기다리고 있다 정도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그러고 이런 취재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거를 노조에 얘기했다고 했대요. 근데 이제 노조에 확인해 보니까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대. 응? 무슨 말이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어디까지 되는지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는지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피해자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고 서약서만 피해자들이 쓴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다가 그냥 헬조선식 엔딩으로 그 이사는 그냥 가벼운 그 징계를 받고 피해자분들과 같은 공간에서 또 일하게 되고 언론에는 안 나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샤넬 코리아의 이거 보면.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갑자기 오기정 기자가 등장했죠. 자 오기정 기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오기정입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마스크 벗으려고 했는데 안돼 아니구나. 지금 여기 땀띠 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쓰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말할 때 이렇게 왜? 마스크 벗을 때는 밥 먹을 때는 마스크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기해요. 근데 요새 교정을 그렇게 많이 한대. 성형이랑 교정을 많이 한대요. 이거 다 마스크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네. 얘기 되네. 네. 미루던 분들 이제 하시는 거죠? 라섹 언제 합니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세수를 못 한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다고. 그럼 계속 미룰 거야? 그렇죠. 못 하죠. 앵커 잘리면 해야죠. 그 화장을 못 지우잖아. 뭐 글쎄요. 뭐 중요한 문제는 왜 물어봤어요? 물어봐고 대답하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저. 자, 저희가
방금 샤넬 코리아의 황당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또 황당한 일에서 제가 짧게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네. 출장 가는 남편 콘돔 챙기는 게 아내의 지혜라는 김영록 기자의 아이템입니다. 이게 제목부터 막장이네. 제목부터 막장의 냄새가 소설 나 이거 낮에 이거 기사 나왔잖아요. 이걸 너무 열어보고 싶은데 못 열어봤어. 왜? 내용? 에? 너무 왜? 바빠갖고. 바빠서? 네. 제가 설명 드릴게요. 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자, 이게 대학 강의에서 나온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은 부산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교수가 수업을 하다가 성병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학생들이 한 80% 되는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그 수업에서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외국 출장 등을 가면은 접대를 받거나 매춘부들하고 관계를 많이 한다. 이 뭔 개소리야? 잠깐 그 교수는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남자도 당연히.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럴 때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나오는 일단 깔 때가 한두 번은 아니지만 일단 들어봐. 그 교수가 뭐랬냐면 우리 여학생들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콘돔을 챙겨주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 뭔 개소리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 출장 가서 외국 사람들과 술 마시다 보면은 술에 취해서 그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매춘이다. 이 뭔 개소리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외국 출장 못 보내겠네. 좀 이상한 반응. 이게 아니잖아. 남편 너무 빡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만약에 당신이 접대를 받는다거나 할 경우에는 거절 못할 상황이 발생할 때 꼭 콘돔을 쓰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뭔 개소리야? 그렇게 지혜를 갖고 말할 수 있는 아내가 되어야 한다. 이 뭔 개소리야? 나는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는 이런 개소리 몇 살이에요? 이런 소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무 싫어 진짜. 무슨 과 강의였죠? 이 수업은 학과 전공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온라인 수업이었다고 해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된 건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온라인 수업으로 육할 정도 80%가 진짜. 여학생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제보가 온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교수를 계속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자, 여기 다음에 행복을 위해 님이 현명한 게 콘돔 챙겨주는 거냐? 그런 놈 안 만나는 게 현명한 것 같은데 라고. 그렇죠. 현명한 거지. 자, 그럼 다음 댓글 네이버 댓글 강명수 께 읽으시죠. 네이버에 514M 땡땡땡땡님께서 저런 성접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문제, 저딴 걸 교육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교수도 문제네. 이성은 사라지고 본능만 남아서 도덕적 판단력과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게 그렇게 당당한 일인가? 그렇다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음?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해외 출장 시 콘돔을 챙겨줘야 한다고? 이혼 서류를 챙겨주겠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뭐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이게 상식이구나, 이게 커먼 센스구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준거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근거로 삼는 인간 집단이 있는데 이 교수님은 주변에 다 이런가 봐. 해외 출장 가면 당연히 성매매를 하고 그리고 그 부인들은 이걸 여보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머릿속에서 어디부터 잘못된 거야 이 사람은? 사고 회로를 작가님은 지금 뭐 결혼 안 했지만 대학생이었잖아요 최근까지. 네. 어떻게 이런 수업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뭔가 소위 말해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되게 가부장적인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대학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차마 수업 시간에 태클을 걸고 이 말은 틀렸어요 할 수 없으니까. 여대에서도 그래요? 여대에서도 간혹가다 이제 한 번씩 있는데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긴 하는데 이제 곱씹으면은 빡치는데 또 그렇다고 이걸 어디 고발할 때는 마땅치가 않고 약간 이런 반복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너무 터무니없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거는 젠더 감성이 아니라 그냥 상식 부족인 거잖아. 그리고 TV 나오고 싶으셨나? 이건 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무슨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이게 튀어나온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무사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근데 이분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해요? 취재진이 전화해서 이게 뭐냐 이게 뭐 이딴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했냐라고 하니까 성매매와 성접대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성병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임기구를 써야 한다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수업을
기사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갔네. 이 수업을 계속 해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아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매번 반복해왔다는 얘기예요. 모르죠. 근데 이렇게 해왔대. 계속 이 수업을 해왔는데 만약 불편해하는 학생이 있다면 앞으로 관련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걸 꼭 불편해하는 학생이 있어야만 접어야 되는 그런 멘트인지 전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해외 출장 많이 가신 분들 계실 텐데 이런 이 교수의 이런 발언은 이제 여러분이 해외 출장 갈 때마다 그럴 거라고 하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남성에게는 모욕이다. 남성에게는 해외 출장 많이 가는 남성들에게는 이건 모욕이죠, 진짜 이거는. 네. 안 그래요? 네이버 댓글 정혁 기자 읽으시죠. 네이버의 ZANR 땡땡님이 자기가 그런 지저분한 삶 살았다고 남도 다 그런 줄 아나 보네. 어중이 떠중이가 다 교수를 하다 보니 에휴. 야, 다음 댓글도? 누가 적었을까? NESSN이 나도 교수라니까. 아유. 이게 요즘에 줌으로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듣다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어요. 아니 줌이고 뭐고 이런 얘기는 술자리에서 하면 안 되지. 그럼요. 술라는 거야 지금. 근데 어쩌면 온라인 수업이라서 명확한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또 제보가 된 걸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는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한번 말하고 흘러가고 에이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수 있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증거물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정 작가 처음으로 날카로운 소리예요. 좋았어. 아니 근데 성희롱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그럼요. 이 정도면. 딱 봐도 너무 말도 안 되고 이런 멘트들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21세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할 멘트도 코멘트도 없어. 그러니까. 네. 이 약간 좀 드라마에서도 요새 누가 저러냐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어절어절로 끊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 싫어하냐?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곳곳에 기상천외한 분들이 많네요. 곳곳에 기상천외한 분들이 많이. 맞는 말이지. 자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묻힌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가보겠습니다. 2부는요. 구글의 인앱 결제를 취재한 기자를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진행 중인 재판 김성태 관련 재판이 대충 또 정리가 되고 있는 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주세요.